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소의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속한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수입한 백신을 전국 지자체에 배급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도내에선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한 한우 농가.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와 공무원들이 소들을 이리저리 몰아 자리를 잡은 뒤 재빨리 주사기를 찌릅니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는 건데 근육 주사를 놓는 구제역과 달리 피하 주사를 정확히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럼피스킨 백신은 피하에 정확히 놔야지만 그 항체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속한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법으로 놓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럼피스킨병은 혹이라는 뜻의 럼피와 피부라는 뜻의 스킨이 합쳐진 말로 소의 전신 피부에 지름 2에서 5cm가량의 혹이 생기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한 번 감염되면 인근의 많은 소를 살처분해야 해 농가 피해가 커지는데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해 빠른 속도로 퍼졌고 도내에서도 양구, 횡성, 고성, 철원 등 4개 지자체 5곳의 한우 농가에서 확진돼 농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비상 상황이라서 전부 다 조심하고 있죠. 다른 농장은 안 가고 수립을 안 하는 상태죠. 빨리 접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정부는 백신 243만여 개를 주말 사이에 전국 지자체에 배부했고 강원도 역시 접종 대상 28만여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접종을 해서 한 60% 어제는 60% 완료했고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하면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 추이를 보면서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약 3주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재평가해서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데다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하기 때문에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며 쇠고기와 우유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최신 감지 장비를 갖춘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은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크게 비명을 지르자 경광등이 울리고 경찰 상황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네, 상황실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주세요! 경찰 출동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이 비명 소리를 감지하고 작동한 겁니다. 국내의 한 통신업체에서 개발한 장치인데 벨을 직접 누르는 방식 외에도 손을 갖다 대거나 비명 소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터치하는 그 기능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비명 소리나 유리 깨지문 같은 소리처럼 그런 이상 음원을 감지를 해서 신고로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존 방식보다 비상 상황 감지가 쉬워졌고 인터넷을 통한 상시 점검이 가능해 지자체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조례로 설치 대상 화장실을 정해 비상벨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현재 중앙시장과 조각공원 등 100여 곳에 비명 감지 비상벨을 설치했고 앞으로 전체 공중 화장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CTV 등 보안 시설을 설치가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도 보안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지난 8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공중 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1,180여 곳, 이 중에 680곳가량의 비상벨이 설치돼 설치율은 아직 6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벨 설치 대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설치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3 강릉 와인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바다와 사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강릉 지역의 유명 와인샵 등 60개 부스에서 60여 가지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고 와인병을 이용한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장과 강릉 지역 와인샵에서 5만 원 이상의 와인 구매자에게는 강릉 와인축제 기념 와인잔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고터실 일반산업단지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는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며 19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내년 말 준공과 동시에 우수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터실 산업단지에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광물 가공과 광물자원 특화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도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대한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사업 내용과 유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과 연계해 치료기 도입을 비롯한 프리미엄 요양병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센터, 휴양 거주시설 조성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신경영 지표인 ESG 평가에서 올해도 A등급을 받는 등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환경 E 부문이 지난해보다 2단계 상향된 A+, 사회 S 부문도 A+ 등급을 달성했고 지배구조인 G 부문은 A를 받았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강원랜드가 일회용품 감축운동, 폐플라스틱의 리조트 비품 재생산은 물론 청년 창업과 폐광지역 살리기 운동, 동반성장 업무 협약 등 ESG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우산 비닐, 일회용 봉투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양군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 교통카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10%가량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카드는 알뜰 교통카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성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용 등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에 실물카드로 세대당 31만 원을 지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1인 세대만 등유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2인 이상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우수 사업에서 최종 11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돼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삼척시는 물 부족과 수질 기준 초과로 생활용수로 쓰기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해시가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전체 수도 계량기 19,271개 가운데 73%인 13,995개가 원격 검침 단말기로 1시간 단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사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검침 단말기 미설치 세대와 하나의 계량기를 함께 쓰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요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동해 전천에 어린이 교통광장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쌍용 C&E와 협업으로 모두 10억 원을 들여 전천 3,330제곱미터 면적에 신호등과 철도 건널목, 시계탑과 모형 도로 등 어린이 교통체험을 위한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사륜 자전거 20대와 4인승과 2인승 자전거를 갖춘 대여소, 정글집과 통나무 등 놀이시설을 보유한 놀이광장도 조성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